그러면 1주차 3교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교재에 대한 설명은 드렸죠. 건강보험의 이론과 실제. 그래서 우리 이제 1학기 때 배웠던 거에서 이어서 해볼 건데요. 이 교재가 생각보다 굉장히 두껍죠. 예. 이 주 저자님이 김혜창 교수님인데, 김혜창 교수님 책은 다 두껍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굉장히 방대한 이런 이제 양들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우리 학생들 이제 그 참고할 때 많이 보시면 좋을 이제 교재인 것 같고요. 우리 건강보험 청구 실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강보험 이제 1학기 때 배웠던 거에서 이어가지고 제6장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6장 같은 경우 진료 행위로 산정을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제 기본 진료로부터 시작을 해서 검사료, 투약료, 마취료부터 해가지고 쭉 공부를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진료 행위로 산정 지침에서 기본 진료로부터 시작을 해 볼게요. 자, 우리 학생들 교재 보시면 몇 페이지냐면 262페이지 262페이지 보시면 기본 진료료라고 해가지고 맨 앞에 학습 목표에 기본 진료료를, 그러니까 기본 진료료에는 진찰료, 입원료 이런 것들, 그리고 입원료도 어디에 입원해 있느냐, 뭐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 있느냐, 아니면은 무균실에 입원을 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달라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산정 기준하고 지침에 의거해서 이 기본 진료료를 산정을 할 수 있다. 근데 여기 기본 진료료에서 보시면 우리 이제 그 종별 가산제가 또 바뀌죠. 예, 종별 가산제라고 해서 이 병원급이 의원급이냐 병원급이냐 종합병원급이냐 상급 종합병원급이냐에 따라서 추가로 가산 퍼센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종별 가산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의원급도 있었는데 지금은 의료급은 종별 가산제가 없어졌죠. 그리고 그 종별 가산제가 건강보험이냐, 의료급여냐, 산재냐, 자동차 보험이냐에 따라 가지고 또 퍼센트가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의원급은 이제 종별 가산제가 없어졌고 병원은 5%, 종합병원은 10%, 상급 종합병원은 15%의 종별 가산제가 있다. 근데 이 종별 가산제는요, 행위 요양 급여 비용만 또 적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약가라든지 뭐 재료대 이런 것들은 적용이 안 되고 기본 진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구분을 하면서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앞에서 상대가치 점수도 이제 그 기관에 따라서 달라졌었잖아요. 그래갖고 뭐 약사법에 의한 거, 뭐 그 다음에 뭐 지역보건법에 의한 뭐 이런 이제 의료기관이 있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약국이라든지 조산원, 보건소, 뭐 정신병원, 요양병원 이런 데서는 또 이 종별 가산제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진료료 같은 경우, 기본 진료료에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진찰료라든지 뭐 입원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타 기본 진료료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볼 거거든요. 그리고 응급의료 수가, 이 응급의료 수가 같은 경우도 이제 뒤에서 이제 살펴볼 거지만, 이제 응급의료 수가에서 정말 응급 증상이냐, 준응급 증상이냐, 아니면은 응급 증상이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또 우리가 응급의료 수가를 산정할 수도 있고 산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급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100% 본인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의약품 관리료, 그래서 앞에서 뭐 원내 처방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의약품 관리료라든지, 그 다음에 요즘 또 이제 가정간호 많이 다니거든요. 예, 그래서 가정간호의 기본 방문료,
그래서 이 가정 간호도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이제 병원에서 너무 장기 동안 입원을 하면 환자분들의 삶의 질도 달라지지만, 이제 그 병원에서도 병상 회전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응급 상황에서 꼭 필요할 때만 입원을 하고, 나머지는 조기 퇴원을 하시게 되면 이제 가정 간호를 이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 간호의 대상자는 누구며, 그 다음에 이 기본 방문료는 어떻게 산정을 하며, 우리 이제 진료록에서도 보면 뭐 오전에 몇 시부터는 몇 퍼센트 가산할 수 있다. 뭐 그 다음에 뭐 입원료 같은 경우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원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퇴원하면 또 몇 퍼센트 가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간호 같은 경우도 연 몇 회까지는 이제 뭐 보험되고, 그 다음부터는 다 비급여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방문료 산정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우리 이제 뭐 메르스 거치면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진행되는 병원들이 이제 많이 생겼죠. 그래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했을 때 그 병동에 해당하는 입원료는 또 어떻게 산정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이 기본 진료료 그 행위료 산정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나중에 이제 명세서 작성을 해 보실 건데요. 명세서 작성을 할 때 1란이 있고 2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1란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 종별 가산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이제 뭐 진료료, 그 다음에 입원료, 약재료, 치료 재료대 이런 것들은 종별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갖고 제가 그냥 진입 약재 이렇게 좀 외우기 쉽게, 왜냐면 어쨌거나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별 가산율에 적용되지 않는 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도 또 시험에 나오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진입 약재는 종별 가산율에 들어가지 않는다. 자, 그리고 또 가산 같은 경우는 앞에서 제가 시간 얘기했었죠. 예. 그래서 가산 같은 경우 나이도 있어요. 뭐 신생아일 때, 그 다음에 뭐 1세 미만일 때, 그리고 또 1세에서 뭐 6세, 뭐 그리고 또 우리 뭐 마취료 같은 경우는 뭐 70세 이상 노인분들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가산하는 것도 다르고, 시간에 따라서도 가산하는 게 다른다. 그래서 뭐 입원 퇴원 뭐 시간이라던가, 아까 앞에서 제가 응급 의료 얘기를 할 때 응급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기본적인 시술을 하고 나서 이제 관찰실에서 6시간 이상 관찰을 했다던가, 아니면은 요즘 정신병원에서 납병동 이런 거 많이 이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신질환이 있는 이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도 너무 수용을 하면 사회와의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가 납병동, 몇 시간 동안 와서 치료를 받는 이런 납병동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에 시간에 따라서 가산금이 달라지고요. 진료과, 뭐 예를 들어서 내과라든지 치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더 가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진찰료를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진찰료 같은 경우는 이제 외래에서 의사가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이런 방법으로 환자를 진찰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뭐 눈으로 보고 우리 이제 청진기 이용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타진, 그래갖고 우리 뭐 맹장염 같은 거 의심될 때 의사가 오른쪽 아랫배를 내서 톡톡톡톡 두들겨 보거든요. 뭐 그래서 이제 뭐 텐더니스 포인트 해가지고 뭐 압통이 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을 하고, 촉진,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상처 부위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환자가 아프다고 하는 부분을 이제 촉진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한 경우에 이 진찰료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약간 컴플레인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병원에 가서 어떤 시술이라든지 약
처방전도 안 받았는데 뭐 그 병원비가 나왔다 이러면서 이제 컴플레인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일단 병원에 가서 의사를 봤다라고 하면은 진찰료는 발생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진찰료 같은 경우는 초진 환자가 왔다라고 하면 초진 진찰료가 있고요. 재진 환자가 왔다 그러면 재진 진찰료로 산정을 하게 돼요. 우리 초진 재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먼저 볼까요? 초진 환자라는 거는 해당 상병으로, 예를 들어서 배가 아파서 왔다 그러면은 이 해당 상병으로 인해서 동일 의료기관, 그래서 뭐 가나 의료기관에 와서 동일 진료 과목 의사, 그 홍길동 의사에게 진료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 그래서 뭐 이 배 아픈 거 가지고 다른 병원에 갔다가 우리 병원에 왔다 그러면 이거는 초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재진 환자라는 거는 해당 상병으로, 그래서 배가 아파서 왔다 가셨어요. 예, 가셨는데 뭐 약이랑 이런 거 주사도 한 대 맞고 약이랑 이런 것도 받아갔는데 의사가 3일 있다가 한 번 더 와보십시오.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 봅시다 라고 해서 3일 후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재진 환자가 되는 거다. 그래서 중요한 거, 3일 후에 왔는데 의사가 달라.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 의료기관에 동일 진료 과목 의사에게 계속해서 진료를 받고 있으면 재진. 이게 왜 중요하냐? 초진료하고 재진료의 점수가 달라요. 네. 그래서 당연히 초진료가 점수가 좀 높겠죠. 예, 여기 이제 제가 쭉 써놓기는 했는데, 뭐, 초진 같은 경우는 의사가 이제 여기 이제 수가를 적는단 말이에요. AA154부터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나오면 점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 1로 들어간 거는 초진이고요. 2로 들어간 거는 재진이거든요. 근데 똑같은데 AA254에서 257 같은 경우는 점수가 다르죠. 예, 그래서 155.57에서 98.03점으로 좀 지울까요? 네.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이 진찰료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초진이냐 재진이냐를 꼭 확인을 해가지고 그 코딩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외래 관리료라는 게 이제 진찰료는 기본 진찰료 플러스 외래 관리료거든요. 예. 그래서 기본 진찰료에다가 외래 관리료는 진찰료에서 기본 진찰료를 제외한 점수. 그러니까 얘 뺀 나머지 관리료를 합해서 진찰료가 산정이 된다. 약간 어렵기는 하지만 나중에 코딩하는 거 보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플러스, 그래서 진찰료는 어떤 거다? 기본 진찰료 플러스 외래 관리료를 합한 것을 진찰료라고 한다. 그리고 기본 진찰료는 초진 접수, 재진 접수했을 때 점수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진찰료를 보시면 이렇게 A154 초진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154, 155, 156, 157 이거는 뭐가 달라? 이제 그러실 수가 있는데 병원급에 따라서 달라요. 의료기관이. 그래서 의원은 154가 되는 거고 병원급은 155, 종합병원은 156, 상급 종합병원은 157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이 종합병원이다. 그러면 초진 환자 같은 경우는 AA156이라고 코딩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에 따라서도 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점수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뭐 156이냐 157이냐, 그래서 일단은 진찰료는 상급 종합병원이 가장 점수가 높아요. 아무래도 상급 종합병원은 이제 뭐 난이도라든지 아니면 병원의 규모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 점수가
다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의료기관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 뭐 여기 보시면 한방병원도 있죠. 예, 한방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점수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진찰료 이어서 볼게요. 예. 그래서 재진 환자 같은 경우는요,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30일을 보거든요. 30일에서 90일을 보는데요. 예. 30일 이후에 뭐 종결이 됐는데 30일 이후에 왔다 그러면 초진으로 볼 수가 있는데 뭐 좀 치료가 뭐 예를 들어서 장염이라고 상병명을 가지고 치료를 받다가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제 계속 있다가 90일 이내에 오셨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재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해당 상병 장염에 대해서 완치가 된 상태에서 30일 이후에 왔다. 30일 죄송해요. 네. 완치가 된 상태에서 이거 빼고 완치가 된 상태에서 30일 이후에 다시 내원했다 그러면은 초진이 되지만 완치 여부가 불분명을 한데 안 오셨었어요. 안 오시다가 이제 한 82일 만에 오셨다 그러면은 90일 이내 내원했기 때문에 그거는 재진 환자로 본다. 예. 이거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 자, 그리고 해당 상병이 종결된 후에 재발해서 왔다. 그래도 30일 이후 지나면은 초진인데 치료가 종결이 된 다음에 똑같은 걸로 30일 이내 다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진이냐 재진이냐는 이 두 날짜를 확인하셔야 돼요. 30일 이내면 종결이 됐든 종결되지 않았든 무조건 재진이고 완치가 됐다. 그러면은 30일 이상 지나면 초진이고 90일 이내에 오시면 재진이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 치료의 종결, 완결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해서 내원이 종결. 그래서 의사가 이거 이제 더 이상 안 오셔도 됩니다 라고 했거나 아니면은 안 오셔도 됩니다 라고 하면서 3일치 투약을 이제 오더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투약이 종결되었을 때로 보게 된다. 좀 헷갈리시면 자꾸 교재를 확인을 해보세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진찰료 중에 기본 진찰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진찰료 플러스 외래 관리료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기본 진찰료에는 병원 관리라든지 아니면 진찰권 발급, 요즘은 이제 뭐 좀 종합병원급 가면 아이디 카드 이런 것들도 만들어 주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 그런 거에 소요되는 비용 이런 것들이 포함됐다. 자, 외래 관리료는 외래 환자의 처방 등에 비용되는 이제 소요되는 비용을 외래 관리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찰료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진찰료 플러스 외래 관리료가 합산된 거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진찰료를 산정을 할 때 어떨 때는 1회만 산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각각 산정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 번만 산정해야 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동일 의사가 예를 들어서 홍길동 의사가 동시에 그러니까 한 환자예요. 한 환자의 와가지고 진찰을 할 때 두 가지 이상의 상병에 대해서 진찰을 한 경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환자가 장염으로 오셨는데 근데 이 환자분이 원래 병력에 고혈압이 있어요. 그러면 장염하고 고혈압 약을 이제 추가로 이렇게 처방을 하거나 그럴 때도 이제 장염에 대한 거 따로 고혈압에 대한 거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만 진찰료를 산정을 해야 된다. 이거는 동일 의사예요. 예, 그리고 동시에요. 예, 동시에 같은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환자가
오늘 장염에 대해서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3일 있다가 와서 고혈압약을 받으면은 진찰료는 2번이 되는 거죠. 요거 한 번, 요거 한 번 되는 건데 동시에 온 김에 고혈압약 타갈게요 이러면은 진찰료는 한 번.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상병에 대해서 진료를 계속 하던 중에 다른 상병이 발생했어요. 네. 다른 상병이 발생을 했는데 동일 의사가 진찰을 한 경우에도 한 번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당 상병에 대해서 장염에 대해서 진료를 하다가 이 환자가 와가지고 이제 장염 치료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막 뒷골도 좀 땡기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뭐 혈압도 재보고 이제 검사도 해보고 그랬더니 고혈압이 발생이 됐어요. 고혈압을 예전에부터 앓고 있는데 잘 모르다가 이제 인식을 하지 않다가 병원에 온 김에 와서 검사를 해봤더니 다른 상병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뭐 고혈압이라는 질병이 발생했다라고 했는데 이 고혈압을 다른 의사가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장염을 치료했던 의사가 그냥 동시에 진찰을 한 경우에도 한 번에 진찰료를 산정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동일한 상병에 대해서 2사람 이상의 의사가 동일한 날에 진찰한 경우에도 한 번만 산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 병원이 종합병원이에요. 그래갖고 내과가 1내과, 2내과, 3내과 이렇게 해서 내과 의사가 3명이 있다. 근데 동일한 산병으로 1내과에 와서 진찰을 했는데 1내과 의사가 이거 뭔가 좀 놓치는 게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2내과 의사한테 한 번만 봐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환자는 1내과, 2내과 의사 2명한테 진찰을 받은 거죠. 근데 상병은 똑같다. 예, 상병은 똑같을 때 같은 날에 의사 2명이 봤다. 그러면 이 환자분의 진찰료는 한 번만 산정해라.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2명이 봤다고 해가지고 각각 산정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다 삭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각각 산정할 수 있는 거를 확인을 해 볼게요. 각각 산정할 수 있는 거는 2개 이상의 진료 과목이 설치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병원급도 이제 예를 들어서 내과, 외과 이렇게 있다. 아니면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최소 9과목 이상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쉽게 그냥 종합병원으로 갈게요. 종합병원에 2개 이상의 진료 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해당 과에 전문의가 상근하고 있어야 돼요. 네, 전문의. 그래서 뭐 인턴이나 뭐 전공이 아닙니다. 전문의. 그래서 이제 다 보도를 딴 의사가 상근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그래서 종합병원에서 동일한 환자가 다른 상병에 대해서 다른 상병,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과하고 또 무슨 과 할까요? 비뇨기과 할까요? 예, 내과하고 비뇨기과의 전문 과목 또는 전문 분야가 다른 진료 담당 의사가 각각 진료를 했다. 그러니까 내과에 와서 내과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환자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75세 남자 환자분이다. 그래서 내과적인 질병도 있지만 뭐 전립선 비대라든지 뭐 요실금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비뇨기과에서도 치료를 받겠다. 그래서 받았다. 그러면은 각각 그러니까 내과, 비뇨기과 각각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뭐 2명의 의사가 봤다라고 하더라도 동일 상병이냐 각각이냐에 따라서 진찰료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해당 과의 전문의가 상근하고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이 의료기관에 그러니까 종합병원의 직원으로 상근하고 있는 전문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진료 담당 의사가 이제 검사라든지 방사선 진단 이런 것들을 이제 처방 오더를 냈어요.
예, 오더를 냈어요. 그래서 뭐 그 엑스레이를 찍어라, 방사선 진단, 그래가지고 뭐 CT를 찍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브레인 CT, 뇌 CT를 이제 오더를 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이 CT 기계가 고장이 났어. 아니면은 뭐 리딩할 수 있는 뭐 이 사람이 뭐 잠깐 휴가를 갔다던가 뭐 이래가지고 이 리딩 기록지 10% 가산 이제 뭐 나중에 해도 되기는 하지만 일단 이제 이 사정에 의해 가지고 진료 당일에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브레인 CT를 못 찍었어요. 예. 그러면은 요 검사 방사선 진단을 실시한 당일의 진찰료는, 그래서 오늘 브레인 CT를 못 찍어가지고 이제 뭐 기계가 뭐 에러가 자꾸 났다던가 그래가지고 3일 후에 오셔가지고 이거 다시 이제 찍기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3일 후에 왔을 때의 진찰료는 산정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환자는 병원을 2번 오신 거죠. 예. 그래서 처음에 의사가 오더 낸 날, 그 다음에 3일 후에 CT를 찍으러 온 날, 이렇게 이틀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2번째 날의 진찰료는 산정하면 안 된다. 물론 이것도 요양기관의 사정에 의해서 이제 이게 딜레이 됐을 때, 지연됐을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지를 잘 봐야 돼요. 예, 기록지를 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환자가 오늘 와가지고 진찰을 하고 브레인 CT까지 이 방사선 진단까지 다 하고 갔어요. 다 하고 갔고 3일 후에 와가지고 다시 의사하고 뭔가 진찰을 했다. 그러면은 각각 산정을 하지만 이제 요양기관의 사정에 의해서 검사라든지 방사선 진단을 실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날은 진찰료를 산정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의료법에 따라 가지고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의 의사나 치과 의사가 작성, 교부한 처방전에 따라 가지고 요양기관인 약국이라든지 아니면 희귀의약품센터 있었잖아요. 거기서 조제받은 주사를 받아와요. 예, 약국이라든지 의약품센터에서 받아와 가지고 당일에 그러니까 오늘 의사한테 처방을 받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희귀의약품 잘 모르는 막 이런 것들은 병원이나 약국이 없기 때문에 희귀의약품센터에 가가지고 막 부랴부랴 받아와가지고 오늘 투여를 받겠다. 그래서 오전에 왔다가 오후에 다시 재내원했다 라고 하면은 오후 진찰료는 별도로 산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환자분이 희귀 질환을 갖고 계시다. 뭐 루게리병이시다. 근데 루게리병에 뭔가 새로운 약이 있는데 그 새로운 약이 뭐 약국에 없고 병원에도 없다. 그래서 희귀의약품 센터에만 있다. 근데 이 환자는 오늘 꼭 받아야 된다. 주사를 맞췄다라고 하면은 요 경우가 되는 거고요. 처방을 받았어요. 처방을 받았다가 이제 그 한 5일 있다가 의약품 센터에서 주사를 가지고 와서 이제 주사를 맞겠다. 그러면 의사를 한 번 더 보거든요. 그래서 의사를 보고 투약을 하시면 그때는 별도로 진찰료를 산정을 하지만 당일에 재내원을 했을 경우에는 진찰료를 별도로 산정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진찰료를 산정을 하는 게요. 이 세 가지 경우에는 한 번만 진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 산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진찰을 이제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당일 진찰료를 언제는 해당을 이제 산정을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구를 할 때는요, 약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진찰료를 한번 정리를 쭉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 뒤에 나오는 것들도 여기서 한 번만 또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 진찰료는 외래 진찰료와 병원 관리료로 합해진 거를 진찰료라고 하는데 명세서 상에 일란에다가 기입을 한다. 근데 일란에다가 기입을 하는 거는 종별 가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진찰료는 이제 진찰료는 가거든요. 예. 그래서 나중에 제가 요거 진찰료부터 이제 뭐 기본 진찰료, 그 다음에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료 이렇게 이제 순서가 쭉 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가나다라 막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것도 뭐 진검, 방투, 주마, 뭐 이정, 처치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진찰료 같은 경우도 초진이냐 재진이냐. 자, 그 다음에 일회 처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일회 처방을 해서 여러 날을 이제 오시는 경우라든지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진찰료 50%만 산정할 수 있다. 그래서 환자가 물리치료만 받는다. 의사 안 만나고 주사만 맞는다. 아니면 뭐 만성 질환자 무신 뭐 약을 막 몇 개월치 타야 되는데 이제 환자가 오시기 어려우면 가족이 내원한 경우에는 진찰료를 아예 산정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50%만 산정한다. 이것도 잘 나오는 거니까 기억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간이라든지 나이에 따라서 가산금이 붙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진찰료 30% 가산하는 거는 이렇게 시간대, 그 다음에 공휴일 이럴 때는 30%를 더 가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본 진료료 플러스 상대가치 점수에다가 30%를 가산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찰료 100% 가산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의원급, 병원급에서 나이 만 6세 미만의 소아가 요 시간에 오게 되면은 100%를 가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마무리 차원에서 이 진찰료를 정리를 한번 쭉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학기 공부 우리 한번 열심히 해봐요. 자, 이번 주 수고하셨습니다.